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오염수 대응 4법 당론 채택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여야의 대립, 극에 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위부터 상임위 그리고 장외까지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고 본격적인 대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네,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선동 행위들은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대한민국 해역에 피해가 있거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행동하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됨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이 과학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만큼 여기에 방사능이 추가적으로 그 기준치를 허용선을 넘어서게 될 경우 우리 정부에도 즉각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중단시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들 또 수산업계 종사자분들께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국민적 안심을 확대시키면서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근거 없는 괴담 등으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손해나 피해가 가는 일들을 막아서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전 지구적 재앙이 될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 지구의 또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미래 세대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야당 또 그리고 시민단체, 국민들의 모습들을 선동 또 그리고 가짜 뉴스를 또 괴담을 살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 정말 역사의 죄를 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무책임하게 국민들을 불안전에 또 그리고 그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어민 보호를 위해 발의한 오염수사법 당론 채택을 두고도 이제 공방이 거센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 실효성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장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이렇게 반대 집회만 해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법 법안을 또 발의를 하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수산물 업자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어업인 피해 지원에 관해서 기금 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쓰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일본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발의해서 또 국민들의 불안을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때문에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했다 이렇게 다 알려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염수 4법, 정말 어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 지금 장외로 나가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의 지원책들이 필요할 것인지,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된다면 그 재원에 대한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권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간 방사능 테러라고 하는 극단적인 용어들을 서슴지 않았고 독극물에 비유하는 모습들까지 있었던 일들을 비추어 보게 된다면 진정으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적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병 주고 약 주냐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도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일본을 보면 일본은 자국어민만 피해 보상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약속만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제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실효성을 획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나요? 저는 뭐 차후에 일본과의 한일 간의 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항의하거나 어떤 말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2천억 가량의 예산을 따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일본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 보상을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차후에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격 또 우리나라의 자존심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는 것이 또 국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효성을 또 차후에 만들어가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맥락의 말씀이셨는데요. 네, 국내법으로 이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지난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금액들을 받아내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과 노력들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외교적인 악화가 이어졌던 상황들이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과학적인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과학적인 결과에 따른 방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절차와 계획대로 만약 방류가 이어지지 않게 될 경우 방류되는 상황에서의 방사능에 대한 기준치가 훨씬 더 높게 나오거나 계획과 전혀 다른 상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해역과 국제사회에 피해가 있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 배상 등 추가적인 조치들을 당연히 강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그와 같은 모니터링,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노력들과 외교적인 관계에 노력하기보다 지금 있게 되는 방류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부터 물어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은 정치적 주장에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날 문재인 정부 과정에서도 해왔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발언들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정치적인 선동에 대한 주장들에 대한 평가들은 분명하게 갈라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염수에 대한 공방 어제 농해 수위에서도 이어졌는데 쟁점은 일단 어민 피해 또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 등이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공방이 오갔던 부분을 보면 이게 사실상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게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이 찬성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공방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민의 피해가 없을 거다,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장관의 말을 듣고 참 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장관이 어민이나 농업에 피해가 없다, 확신한다,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또 그리고 이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이후에 그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과학자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과학에 근거한 찬성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과학에 핵물리학자의 이야기만 듣고 해양 생태학자의 얘기는 듣지 않는 것입니까? 과학을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개 장관이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 5년 후에 이 방류된 물이 흘러서 도대체 그때 결과가 나오면 4, 5년 동안 바다에 뿌려진 그 오염수로 인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방류와 동시에 우리 해역에 즉각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들은 여러 주장들을 펼쳐왔지만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태평양 연안에 지나 우리 해역에 도달하게 되는 건 최소 3, 4년 뒤라는 내용들은 분명하게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 방사능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우리 해역 그리고 우리 수산물과 생태계에 혹시 모를 위협이 없을지를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최대한의 검토 그리고 이를 통한 노력을 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죠. 하지만 과도하고 근거 없는 불안감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안심시키는 노력들이 없게 된다면 우리 수산업계와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받게 되는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지고 난 다음 알프스 같은 정화 장치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전혀 정제되지 않는 채로 바닷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여러 해역들에 대한 오염이 있었겠지만 태평양을 돌고 그 뒤에 있게 되는 대한민국 해역과 우리 수역에서의 방사능 등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나왔던 결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역 인근의 방사능 측정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일본으로부터 오는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측정까지 해나가는 등 국민의 안심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해나갈 것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 보고서에도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 겁니까? 네,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IAEA에 따른 이 과학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강경화 장관에 관한 과거의 발언, 또 이를 묻기 위한 이재정 의원들에 대한 질문 등 과거 집권당이던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오염수 방류가 진행됐던 기준치를 설정하는 건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인데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일들인데 과거에 해왔던 입장들이 야당이 됐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주장들을 지금 현재 정부의 상황과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금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해당 내용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할 수 없죠. 언제까지나 문재인 정부 전 정부 탓입니까? 당시에 정의원 장관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어찌 보면 또 외교적인 또 수사이기도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IAEA의 한 국가로서 정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또 그리고 모든 이 오염수에 관련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할 때 한국과 일본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 하나 그 전제 조건이 지금 실행이 됐습니까? 실제로 실행되지도 못했고 그 일방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찬성하지는 않는다 말장난 같은 거를 하면서 정부에서 그냥 묵인하고 방조한 이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탓 그리고 일관성 있지 못하게 했다는 말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인가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오염수 관련해서 대통령이 따로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국무총리의 담화가 있었죠.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국무총리의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좀 직접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필요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초기에 해수부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요. 야당에서 해수부에 대한 공직자의 발언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되는 시기에 정확히 맞춰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에 대한 안심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민주당과 야당에서 시종일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염수 방류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방식의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켜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는 알프스 등 이 정화 장치를 거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방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하지 않는 것일 뿐 과거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해역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서 추진됐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해서
재개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밝힌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여기에 관한 입장 그리고 우리 어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총리로서 정부가 해야 되는 모든 입장들을 다 국무총리가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대통령의 입장 또한 국무총리의 입장에 다 녹여져 있었다라는 부분. 총리가 말하는 것을 대통령은 왜 말을 못합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것도 하시고 굉장히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또 그런 전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킬러 규제예요.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총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대통령은 왜 말을 못합니까? 항상 이런 어려운 문제나 또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하고 참모들 뒤에 숨는 비겁한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지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다. 대통령은 뭐 전에 후보 시절에 본인이 한 얘기 그리고 본인이 한 약속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송 참사 때도 보이지 않고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해가고 그걸 총리를 앞세우고 사실 총리가 나왔던 것도 그 전에 해수부 차관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비겁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차관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결국 방류하는 날 총리가 나와서 가짜 뉴스다. 그리고 정치적인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분노만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하태경 의원 오염수를 두고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SNS상에서 벌어진 상황인 거죠? 네, SNS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바둑 대회에 대한 축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층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봐라. 실제 지난 정권을 담당했을 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이런 SNS 글이 게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여기 이제 전직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태경 의원의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좀 커진 바가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하고 많은 활동들을 보이고 있는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국회의원이 했던 발언 하나하나에 반박하기 시작하면 아마 거의 모든 정치 뉴스에 함께 나와서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요. 분명한 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그대로 정리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것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그럼 문재인 정부는 그런 외교부 장관에 대한 발언 이후 도대체 이를 반대하고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했는 것인가 실효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런 방식의 내용들에 문 전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순간 정치적으로 더 곤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게 문 전 대통령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해당 설전 또 오고 갔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바둑에 대해서 뭐 축하하는 글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속상해하고 화를 내시는 지지자의 단톡방에서 글도 저도 봤습니다. 참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것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참고 뒤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쟁의 한복판에 쓰지 않기 위해서 아마 바둑 얘기를 가볍게 꺼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하태경 의원이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정부에서 이 일관성 없이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한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전 정부 탓으로,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데 하태경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또 특히 왜곡됐습니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찬성했던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들이 한 얘기도 정부는 신중하게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3가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왜곡해서 찬성했던 것이 지금 반대로 돌아선 거 아니냐라고 사실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도 정쟁의 한복판에서 그런 정치적인 언급은 안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8월 국회가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 조기 종료 안건을 단독 처리를 하면서 이제 종료가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떤지 한번 각각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처리의 주체가 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방탄국회라는데 방탄은 아니죠. 오히려 나가겠다.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회기 중에 청구하지 말고 비회기 중에 청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정쟁의 한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곤혹스러운 순간, 또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이런 순간들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회기 중에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언제까지나 이 정치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그때그때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카드를 꺼내는 영장을 받느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느냐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겁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검찰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검찰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염수 방류 하루 전입니다. 돌아보면 5번의 검찰 소환이 있었는데요. 처음 그 검찰 소환이 있었던 것이 작년 12월이에요.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기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여당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그때 카드를 써먹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 통보, 그리고 구속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또 그 얘기를 꺼내게 만드는 거,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검찰 정권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이 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한 거라고 자인하지 않습니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라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일부러 그 비회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 일정들을 틀어서 완전히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조기 종료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실제로 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여권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만약 이 문제를 타개하는 것처럼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전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그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기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성공 관련해서 본인과 통화했던 내용들, 또 억대가 넘는 쪼개기 후원 등 숱한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모든 법원의 일정까지도 그렇다면 여권의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 소환되는 날짜를 법원이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권력들을 국회 기득권을 행사하는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 구속영장 청구되고 나면 국회 방탄을 내려놓을 길이 마땅치 않으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고, 회기 중에 영장을 치는 걸 또 꼼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방탄으로 막아세우기 위한 명분들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민주당의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다 알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국민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는 결국 국민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이게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비회기 기간 영장 청구를 받으려면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상황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다 그동안에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작년 얘기도 꺼냈지만 뭐 최근에 갑자기 또 백현동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사건에 대한 얘기도 잼버리 파행이 그 잼버리 파행 때문에 온갖 비난이 정부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게 도대체 국격이 무너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백현동 사건이 나오고 또 그것 또한 검찰 또 소환해서 조사도 또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정치인의 목소리로 정치인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비회기 그 기간 중에 나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 또 그 결국에는 저는 뭐 이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기국회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하는 것도 뭐 다음 주에 검찰 소환을 하겠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하고 조율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를 언론에다 대고 다음 주 30일에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 그동안에 2년 동안 조사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감정적이고 또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또 이 여야 대결이 아니라 검찰과 야당의 대결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지켜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언제 할 것인가 이 시점 상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검찰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백현동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증언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현동 사건으로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돼 있고 최근에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게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굽히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된 다음 그 내용들이 정리가 돼줘야 피의자로 입건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다음 구속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수사가 진행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들이 결정되겠죠.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계속 공전되는 것을 두고 왜 이화영 부지사 아내에게 각종 오해를 살 법한 상황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들까지 여러 가지 드러나니까 이런 걸 사법방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백현동에 관한 문제 또 쌍방울에 관한 문제 속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려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게 된다면 가을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예, 가을이라 하시면 그러면 9월 정기국회 시작 후를 전망을 하시는 거라고. 네, 당장 이재명 예. 대표 소환 조사하기 전에 쌍방울 대급 송금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도 구속영장 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 만약 영장을 치게 된다면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여가위 반쪽 개최됐다가 1시간여 만에 정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오후에는 회계가 재개될 거라고 보시는지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참 여가부 장관 비겁합니다. 이 국무위원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죠. 왜 국민의힘 의원들 뒤에 숨어 있습니까?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대통령이고 총리이고 또 그리고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입니다. 여가부 장관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도 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피합니까? 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핑계를 대시는데 저는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할 부분은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또 다시 속개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최근의 흐름들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안 됐던 부분들은 여야가 공히 의견들을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과거에 이제 잼버리 문제가 가장 불거졌을 때도 방송 여러 차례 나와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론에서 이 잼버리 목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히 여러 가지 책임론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흐지부지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 속에서 드러났던 초창기에 이 미숙했던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만큼 여기에서 어디에 누구의 책임인지를 분명하게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백서를 하나 남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어디에서부터 그런 책임들이 나오게 되는지 살펴야 되고요. 예. 1,000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그 당시 부재에 대한 문제 등이 불거지게 됐는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책임 소재 반드시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잼버리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이제 개최된 여과위이다 보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책임 규명을 여야 가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할까라는 내용도 간단히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가위겠죠. 저는 여가위 장관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1년 넘는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여가위에서 모든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한 겁니다. 이것을 저는 정부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저는 여가위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수사도 해서 법에 대한 심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리도 그렇고 총리가 이 잼버리 이 행사에 대한 지원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총리도 어떤 한마디도 없이 뭐 대통령도 무난하게 잘 치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치러지는 뭐 어떤 그 국제 행사, 특히 부산 엑스포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또 조사하고 또 제대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답정너 사람을 정해놓고 정치 공세선 성격으로 이 문제를 국회가 바라보는 순간 결국 여야 서로 싸우고 파행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 혈세, 1,000억 원이 넘는 돈들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제대로 집행돼서 계획대로만 설치가 돼 있더라면 초창기 잼버리가 이렇게 갈 리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들을 쫓아가야 되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이 있을 겁니다. 주어진 권한과 역할이 있고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조직위원회 5명의 사람 중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찝어서 얘기하지 않고 모두에 대한 내용들을 형평성 있게 늘어놓은 다음 어디에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를 국회가 객관적으로 따져 물어야 될 겁니다. 예, 속개된 여가위 현안 질의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